안녕하세요. 파이썬 크래시 강좌입니다. 이 파이썬 크래시 강좌는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필수적인 부분을 단기적으로 챕터를 3개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챕터 1에서는 주로 파이썬을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조건문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while 반복문, 그리고 리스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배열, 그리고 for 반복문을 보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요, 함수, 딕셔너리, 튜플, 파일 처리 이렇게 볼 텐데요. 이 챕터 3은 파이썬에서만 나오는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 1의 구성을 보면요. 헬로 월드, 변수와 자료형, 조건문 이렇게 있는데요.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풋, 프린트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변수와 자료형에서는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자료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문은 대표적으로 if문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챕터 1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파이썬은요. python.org 그러니까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히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탭이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다운로드 python.3.8.5 이것을 클릭하시면 밑에 실행, 저장, 취소 이런 버튼이 뜨죠. 여러분 그냥 간단히 실행 버튼만 누르셔도 여러분 컴퓨터에 파이썬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먼저 파이썬을 설치하셨으면요. 파이썬 쉘이라는 창을 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파이썬 쉘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썬을 설치하셨다면요.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뜨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P 가신 다음에 파이썬 3.8 이렇게 새로 설치됨 이렇게 써 있네요. 새로 설치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일단 IDL이라는 창을 클릭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자세히 진행하고요. 뒤에 가서 속도를 조금 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럼 이렇게 쉘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는 3.7.3 제가 방금 전에 설치한 파이썬은 3.8.5네요. 상관없어요. 두 개가 같은 3점대이기 때문에 이런 쉘이라는 창이 뜨고요. 이 쉘이라는 창에서는요. 코드가 한 줄씩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해볼까요? 그럼 바로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씩 실행이 됩니다. 또 오늘 배울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스 코드를 작성할 거죠. 프로그램을 짤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 줄씩 실행되는 게 아니라 파일로서 저장을 한 뒤에 그것을 실행할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파일 탭에 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목 없음이라는 창이 뜨겠죠. 우리는 이 공간에다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한번 간단히 한 줄만 제가 실행을 해볼까요? 프린트 헬로 아주 간단히 한 줄 더 해볼까요? 프린트 이번엔 뭐 해볼까요? 월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고서 얘를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무슨 뜻이죠?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헬로 월드였으니까 헬로 월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하게 되면은 hello world.py라고 이 파일명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장이 됐다는 뜻이고요. 실행을 할 때는 run 탭이 보이실 겁니다. run 모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열었던 쉘 창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hello world 제가 프린트 hello 프린트 월드 했으니까는 헬로 월드가 이렇게 쉘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와서 이렇게 긴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 및 실행을 할 때 소스 파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파일에 뉴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제목 없음 창이 뜨게 되죠. 메모장 같이 생긴 거. 여기에다가 우리는 소스 파일을 작성할 거예요. 저는 그 제목 없음 창에다가 아래와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강좌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면 또 생각지 못한 오타라든지 그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일단은 작성을 해 보시고요. 세이브 에즈에서 저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 헬로 월드, 물론 이 파일명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일명이 바뀜. 이렇게죠. 헬로 월드 프로그램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run 모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쉘 창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더니 헬로 월드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KI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서 제가 입력한 KI가 여기 와서 출력이 됐죠. 그렇죠? 재밌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샵, 그렇죠? 헬로 월드 프로그램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이렇게 샵, 파운드라고도 읽고요. 또는 뭐 우물정이라고도 표기하나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석이죠.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럼 주석을 왜 붙여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 주석은 여러분 코드 중간중간에 써주셔도 되고요. 보통 코드 가장 맨 위에는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이제 해보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석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요 파운드 표시를 하시고 주석 내용을 쓰시면요. 여기서부터 이 줄 끝까지는 주석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면은 여기서부터 이 줄 끝까지는 프로그램 실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께서 가끔 여러 줄의 주석을 원하실 때는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로 열고 작은 따옴표 3개로 닫아주시면 이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프린트는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프린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따옴표가 있네요. 저도 아까 프로그램을 짤 때 따옴표를 썼었죠. 근데 저는 아까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하나짜리 이런 작은 따옴표 썼고요. 파이썬에서는 일단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자열이나 문자를 출력할 때는요. 이렇게 따옴표를 열고 닫고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괄호 안에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따옴표를 이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열이 아니라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했는데 이 안에 숫자 10을 출력을 했다고 치면요. 그 1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출력을 할 거예요. 이 문자열, 제가 숫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료용 부분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프린트 하실 때 문자열을 출력하실 때는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번에는 숫자를 출력해 볼게요. 숫자를 출력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프린트 1 하면은 1 출력, 프린트 15 하면은 15 출력, 프린트 10 더하기 20 하면 뭐죠? 30이죠. 그러면은 30을 출력을 해줬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프린트 이번에는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 열고 닫고 했네. 그러면은 10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 30인데 이것을 그냥 10 더하기 20 이렇게 문자열로 이 자체를 문자열로 인식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변수의 값을 프린트하는 건데요. 숫자와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는 10 이러면은 10이라는 값을 넘버라는 변수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변수는요, 여러분 어떠한 데이터를 담는
빈 공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는요,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는 표시는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어라라는 대입 연산자고요.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넘버는 10 하면은 10이라는 값을 넘버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그 뜻입니다. 넘버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숫자란 뜻인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제가 짓기 나름이에요. 그냥 NUM, num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변수의 이름은 자기가 짓기 나름이다. 넘버에다가 10을 넣고요. 프린트 넘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 넘버 안에 제가 아까 10을 넣었었죠? 그럼 프린트 10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프린트 이번에는 다운표를 쳤네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냥 넘버라는 문자열을 출력했네요. 이렇게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다운표를 넣지 않습니다. 프린트를 할 때 두 개의 값을 함께 출력할 때는요. 더하기 기호를 이용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줄을 보면요. 프린트, 여기 문자열,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변수가 되겠죠. 얘와 얘를 같이 출력할 때는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쓰면 됩니다. 그럼 얘와 얘를 한꺼번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input이라는 함수를 볼 텐데요. input이라는 건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 자리에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A라는 변수 안으로 대입이 되겠죠. 키보드에 입력한 값을 A라는 변수에 대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이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작성했던 소스 코드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A는 input 가로 열고 닫고 그쵸? 프린트 A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run 모듈 하게 되면 hello world 첫 번째 줄 hello 두 번째 줄 world 출력되고요.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를 입력할까요? 한 양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 하면은 한양이 출력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한양이라는 문자열을 치고 엔터를 쳤잖아요. 그쵸? 한양이라는 문자열을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input 함수가 작동을 한 건데요. 그러면은 한양이라는 문자열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한양이라는 문자열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A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A라는 변수 안에는 그럼 한양이 들어있을 거고요. 프린트 A 하게 되면은 한양을 출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은 주석,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다. 이 뜻이죠. 두 번째 줄 프린트 헬로 월드, 모니터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해주겠죠. 프린트 이름이 뭐예요? 이게 모니터에 출력이 될 거고요. my name 뭐예요? 이거는 변수겠죠. input, 입력받은 것을 이 변수 안에 넣어라 이 뜻입니다. 프린트 마지막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한 어떠한 값이 이 문자열과 함께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아주 간단했죠. 그럼 이어서 변수와 자료형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뭐였죠? 어떠한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에요. 아래 코드를 보면요. 프린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input 함수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리온 하고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요. 하이리온이라는 문자열이 이 자리에 오게 되겠죠. 그럼 하이리온이 name이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럼 name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이리온이 들어가죠. 프린트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가 출력. 그럼 제가 한양대학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한양대학교라는 문자열이 어디로 들어가요? place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줄
프린트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이 어디로 들어가요? 펄포즈라는 문자열로 들어가겠죠. 펄포즈라는 죄송합니다. 변수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하고 이번에는 열고 닫고 했네요.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이건 뭐겠어요? 그냥 제가 빈 칸을 여기 이 부분 띄고 싶어서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그냥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린트 이름 더하기 네임, 프린트 장소 더하기 플레이스, 프린트 목적 더하기 펄포즈 이렇게 하면은 이름 하이리온, 장소 한양대학교, 목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예쁘게 출력이 되네요. 여러분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것도 아주 쉽죠. 파이썬은 초보자분들이 배우실 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변수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요. 이렇게 는 표시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대입 연산자. 이 대입 연산자의 뜻은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거예요. num1은 10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를 num1에다가 대입해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항상 왼쪽에 변수가 있어야겠죠. 10은 num1 이러면은 그것은 에러가 납니다. 오른쪽 값을 왼쪽에 대입해라. 변수를 한번 볼까요? 프린트 num1 하면 뭐 나와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10을 대입을 했었으니까 10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num1에다가 2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프린트 하니까 뭐가 나와요? 20 나오네요. num1에 아까는 10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num1에 20을 넣고 출력하니까 20이 됐죠. 이렇게 값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아니고 값을 넣고 다른 값을 또 넣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num1의 값이 10이 되었다가 20이 되었다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볼게요. num1에 10 넣고 num2에 20 넣었습니다. num3에는 num1 더하기 num2 넣었네요. 그리고서 프린트 num3 하게 되면 뭐 나오죠? 30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10을 num에다 대입을 했고요. 계속 num 더하기 5는 num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이건 아시죠? 10을 num에다가 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줄이 있는데요. num을 num에다 넣고 더하기 5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연산이 다 끝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num에다가 5를 더한 값을 num에다 넣어라 이 뜻입니다. num에는 뭐 들어있죠? 10이 들어있죠. 10 더하기 5 하면 뭐죠? 그쵸? 15죠? 15. 또 이번에는 15 더하기 5 하면은 20. 20을 넣어라. 20 더하기 5 하면은 25. 25를 넣어라. 프린트 num 하면은 25 출력.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프린트를 할 때 자료형, 즉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면요. 에러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num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그럼 num이라는 변수 안에 뭐 들어있죠? 숫자 100이 들어있죠. 정확히는 정수. 소수점이 없는 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정수형이라고 불러요. 100을 num에다가 대입을 했죠. 그럼 num 안에는 100 들어있습니다. name 안에는 문자열, 한양 이렇게 써있네요. 프린트 num 더하기 name 하면은 100 더하기 한양 이 뜻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타입 에러라고 그래서 자료가 다르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int와 str을 같이 프린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int는요, 여러분 정수형, 소수점이 없는 숫자 이런 거 이것을 int형이라고 부르고요. 인티저의 약자겠죠. str 얘는 문자열, 스트링의 약자겠죠. 이렇게 프린트를 할 때는요, 자료형이 다르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료형을 우리는 잠깐 볼 텐데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3개로 나눠지는데요. 정수형은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입니다. 1, 0, 마이너스 5 이런 것을 정수형이라고 하고요. 실수형, 이렇게 플로트로 표현을 하는데요.
소수점이 있는 거 3.14, 0.0, 0.0도 여러분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형이고요. 마이너스 0.5 이런 것을 실수형이라고 하고요. 문자열, 그렇죠? 문자가 이어진 것 또는 파이썬에서 문자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hello, 뭐 이렇게 3, ctcs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얘네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문자열은 반드시 따옴표를 해주셔야 한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먼저 아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실 때, 특히 파이썬을 처음 배우실 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래 프로그램을 눈으로 딱 봐도 첫 번째 숫자를 입력받고 num1에다가 그 값을 대입을 하고요.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고 num2에다가 대입을 받고요. 그러고서 num3에는 num1 더하기 num2 했네요. 그러면 프린트 num3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두 개의 합이 나오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얘를 실행하면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3.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5 했더니 3, 5가 나왔어요. 35. 정확히는 3, 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input 함수는요. 입력값을 문자열로 반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제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나서 num1에다가 input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단 입력을 해서 제가 3을 입력을 했는데 이 input이라는 함수는요. 제가 숫자를 입력을 해도 얘를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얘가 원래 그런 애예요. input이라는 애가. input 함수는요. 입력한 값을 문자열로 줘요. 그러면은 제가 숫자를 입력했는데 문자열 3,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문자 5 해서 문자 3이랑 문자 5를 이렇게 합쳐서 출력한 거예요. 아까 만나서 반가워요 더하기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출력을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합쳐서 그냥 출력을 한 거예요. 35가 아니고 3과 5라는 문자를 한꺼번에 출력을 한 거죠.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int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int 함수는요. 괄호 안의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 이런 반환이란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약간 피곤해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절로 이해되실 거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문자열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프린트 A 하게 되면요. A 하게 되면 문자열 10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int 하고 괄호 열고 A 하고 그걸 다시 A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10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int 함수는요. 괄호 안의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요. int a 한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정수형으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a 안에 문자가 있는데 이것을 정수형 껍데기로 여기 껍데기로 씌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a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 10이 정수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겉에서 봤을 때 정수형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값을 다시 A에다가 대입을 하면 정수형으로 보여지는 걸 넣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대입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제가 3 입력하니까는 3이라는 값이 문자열로 입력이 되고요. 그 값이 num1에 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시면요. num1은 int num1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은 num1 안에는 문자 3이 들어있죠. 그것을 정수형으로 껍데기를 씌운 거예요. 껍데기를 씌우면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수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재빨리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으니까는 num1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정수형 3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num2 인풋 받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5를 입력을 했지만 문자 5로 num2에 들어가고요. 문자 5를 정수형 껍데기를 씌운 다음에
정수형 껍데기를 씌운 상태로 여기에다가 넣었죠. 그럼 num2에는 정수형 5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더하니까요. 이번에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죠? 첫 번째, 처음이라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좀 낫죠. 그럼 A에다가 인풋을 받을게요. 인풋 이렇게 받으면 프린트 A 안에는 뭐 어떠한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B 안에도 한번 해볼까요? 인풋 이렇게 하고 C 안에는 A 더하기 B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뭐 할까요? C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일에 save as 해서 이 파일명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자료용? 자료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run 모듈 해서 깜빡깜빡 아무것도 실행 안 되죠. 왜? 프린트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인풋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 입력, 이번에는 뭐 할까요? 9 입력해 볼까요? 하면은 A 안에는 10 들어가고 B 안에는 9 들어갔는데 109 이렇게 출력을 해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제가 원하는 연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A는 int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여기서 정수형 껍데기를 씌운 다음에 A에다가 다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A 안에는 제가 입력한 숫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는 제가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것을 무조건 문자열로 이 자리에 갖다 준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그냥 다시 int 이렇게 해볼까요? 바로 정수형 껍데기를 씌워서 B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하다가 마이크가 조금 음량이 작다고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에이지 안에 10이 들어있죠. 그쵸? 프린트 I am
뭐 10, years old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정수형이죠. IM은 뭐예요? 문자열. years old는 뭐예요? 얘도 문자열이죠. 문자열, 정수형, 문자열. 이렇게 되면은 또 타입 에러라고 그래서 str 문자열과 정수형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tr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im str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age를 이 안에 넣어주면요. age라는 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씌워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ge 안의 값을 문자열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겉에서 봤을 때 문자열로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출력이 되죠. 그럼 아까의 경우 다시 올바른 연산으로 바꾸게 되면요. 두 수의 합은 str 붙이고 num3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제대로 두 수의 합은 8 이렇게 예쁘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럼 보는 김에 플로트 함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실수형을 표현할 때는 플로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a라는 변수 안에 3.14를 넣었어요. 프린트 10 더하기 int a 하게 되면요. int 뭐예요? 정수형이죠. 이렇게 되면은 소수점을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 10 더하기 플로트 a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는 원래 사실 실수형이었으니까 플로트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실수형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플로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출력이 됐네요. 이렇게 int, 플로트, str를 원하는 자료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이렇게 int, 플로트, str를 굉장히 껄끄러워 하시는데요. 사용하시다가 보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그럼 이어서 조건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if문이 있죠. 이 if문은요, 조건식의 참 또는 거짓으로 실행될 문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true or false, 그쵸? true or false로 이렇게 하고요. 이 true랑 false에 있어서 t는 대문자고 f도 대문자입니다. 일단 이 if문은요, 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if문에 의해서 실행될 문장들은요. 이 if문 안으로 포함되는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탭으로 1칸 또는 스페이스바로 4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if문의 문법을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if, 이 옆에 조건식, 얘가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는 아직은 안 보이죠. 여기서는 일단 근데 이 if문에 포함된 문장, 즉 이 if문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들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탭으로 1칸, 여러분 탭키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4칸 이렇게 된다면 이 들여쓰기 된 문장들은 이 if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num1에는 2가 들어가 있고요. num2에는 3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변수죠. 그렇죠? 변수 이름은 내가 짓기 나름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변수를 쓰세요. 나중에 변수를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니까요. 가급적 변수는 의미가 통하게. 이 경우에는 숫자가 2개니까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에서 num1, num2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아무튼 num1에 2를 대입을 하고요. num2에는 3을 대입했습니다. 만약에 if num1이 num2보다 큰지 보는 거예요. 지금 num1 안에는 2가 들어있고요. num2 안에는 3이 들어있죠. 이 둘을 비교하면 이 부등호 얘가 표현 이걸로 보면요. 2가 큰가요? 3이 큰가요? 당연히 3이 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짓이 되죠. 그러고서 콜론을 찍어 주십니다. 콜론.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쓰기 된 부분. 이 부분은 요 if문 안에 포함됐죠. 어쨌거나 이 조건식 자체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이 실행할 문장, 이 문장은 건너뛰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있는 if문 num1이 num2보다 작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는 3보다 작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참이죠. 참이면 어떻게 돼요? 이 if문 안에 포함된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num2가 큽니다.
num2가 큽니다를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잘 작동하네요. if num1이랑 num2랑 같으냐, 여러분 같으냐를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는요, 같은지 비교하고자 할 때는요, 이 등호 있죠, 등호. 이꼴 표시를 2번 써주시면요, 이게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가? 여러분,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는 뭐였죠? 그렇죠. 이거는 대입연산자. 이렇게 있으면은 B의 값을 A에 대입해라. 이거기 때문에 같은지 비교하고자 할 때는요, 요거 등호를 2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num1이랑 num2랑 같으냐 이렇게 보니까 같지 않죠. 그럼 얘는 지금 거짓이 됩니다. false가 되죠. 그러면은 요 들여쓰기 된 부분 얘는 실행을 하지 않겠죠. if num1이랑 num2랑 다르냐, 여러분 느낌표는 하면은요, 이게 다른지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럼 참이죠. true. 그러면은 프린트 두 수가 다릅니다. 얘를 실행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출력을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것도 처음이니까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아까 해봤던 거네요. new 파일에서 간단하게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프린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먼저 저장을 하고요. 연습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10 됐죠? 입력 받았나요? 아니죠? 일단 지금은 run 모듈에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요 부분만 프린트한 거예요. 이 깜빡깜빡 하는 거는 그냥 쉘창이에요. 쉘창. 3 더하기 2, 5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변수에다가 정수를 입력받겠습니다. 인풋으로 입력을 받았죠? 그러면 num 안에는 제가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것도 실행. 그래서 제가 10 했는데 끝났죠. 일단은. 근데 어쨌거나 이 num 안에는 제가 숫자 10을 넣었지만 이게 아까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input이라는 함수는 제가 정수를 입력을 하더라도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num은 int n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뭐 한번 해볼까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if 해갖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0보다 크다면 그쵸 하고 콜론을 꼭 찍어 주시고요. 엔터를 치면 여기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네요. 프린트 양수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또 빼서 이번에는 if 해갖고 num이 0보다 작다면 프린트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run 모듈 정수를 입력하세요. 5 한번 입력해 볼까요? 양수입니다. 오, 잘 나오네요. 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번에 음수를 입력해 볼게요. 음수입니다. 제대로 나오죠? 여러분, 이 if문은요, 이 옆에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겠네요. 이 경우, 그렇죠? 간단하죠, 여러분? 그럼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있네요. 정수를 입력받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10 하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거랑 완전 똑같네요. 그렇죠? 이번에는요, if else문을 볼 텐데요. 여러분, if문은 뭐였어요? 다시 볼게요. if문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이 있고 조건이 거짓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문장들을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였죠. 근데 if else 부분은요, 그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도
실행할 문장을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if else문은요,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물론 else문만을 따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또한 else 옆에는 조건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까 if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그렇지 않으면 건너뛸 텐데요, if else문은요, 이 조건식이 참일 때는 이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요, 문장 1, else일 때는 거짓일 때 실행하는 문장 2,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lse 옆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이 else의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거, 조건이 거짓일 때는 else 부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잠깐 볼게요. 프린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여기 입력받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if num이 0보다 크다면 양수입니다를 출력, 그렇지 않다면 음수입니다를 출력하게 되겠네요. 아까 제가 한 것을 한번 여기에다가 수정해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만 els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정수를 입력하세요. -2 음수입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게 if else문입니다. 여러분, if else문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elif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래 코드를 먼저 보시면요, if else문을 이용한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학점을 입력받아서 그 해당하는 학점을 출력하는 코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만약에 88점을 입력했다고 쳐볼게요. 인풋에다가 88, 그럼 스코어에 88이 들어가고 걔를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스코어 안에는 88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if에서 스코어가 88보다 큰지 보는 거죠. 어떤가요? 참이죠. 여기서 참이 걸리니까는 이 else 부분은 아예 볼 필요도 없네요. 일단 88은 90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90보다 작죠? 그럼 여기서는 거짓이니까 이 else 부분으로 가겠네요. 그럼 프린트 당신의 학점은 B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73으로 해볼까요? 73을 학점을 입력했다고 치면 73은 8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이 if문은 다 건너뛰고 else 부분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73은 if에서 여기에서 참이 걸리네요. 그렇죠? true. 그러면은 print 당신의 학점은 C입니다. 얘가 출력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코드라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요, 이게 조금 길어진다고 쳐보면 이 들여쓰기가 어디에 들여쓰기고, 이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지금 2번 돼 있는 거죠. 여기에 한 번, 또 한 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elif인데요, 연속적인 if else문이 필요할 때는 elif문을 사용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 문법이 있는데요, 먼저 얘는요, 조건식 1을 먼저 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얘가 먼저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요, 만약에 거짓이다라면 그 밑에 있는 else if를 보게 되는 겁니다. elif.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식 2가 참이라고 한다면 실행 문장 2를 실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랫부분 전부 생략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반드시 하나의 문장만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다시 지우고, 그럼 얘가 거짓이에요. 만약에 거짓, 얘도 거짓, 그러면 얘도 거짓.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게 다 거짓일 때는 마지막에 있는 이 else 4번 실행 문장이 실행이 되겠네요. 한번 뒤에 앞에서 했던 학점 코드를 이렇게 elif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85점을 입력한다면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는 거예요. 제가 85를 스코어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85. 그러면은 85는 90보다 큰가요? 작죠? 거짓.
그러면은 여기서 얘 실행 안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85는 80보다 큰가요? 크죠? 그렇다면 프린트 당신의 학점은 B입니다. 얘가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참이 되고 나면요. 이 밑에 else 부분이 else가 붙은 부분은 전부 생략하고 그냥 나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elif는요, 무조건 한 문장만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lif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돼서 조금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elif문을 이용하면요, 보다 간결하게 볼 수 있죠. 사실 얘만 해도 들여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elif를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elif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무조건 한 가지밖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파이썬 크래시 챕터 1 헬로 월드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문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챕터 2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